요 며칠 새 우리는 관세 전쟁의 여파로 주가창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떨어지는 숫자를 보며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떨어지는 숫자가 마치 테슬라 회사의 펀더멘탈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했고, 비관론자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테슬라는 계속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번에도 기가 텍사스입니다. 며칠 전 생산 라인에서 FSD를 통해 스스로 적재 구역으로 이동하는 모델 Y의 영상이 공개가 되어 많은 이들을 놀래킨 기가 텍사스였는데요. 이번 소식도 매우 컸습니다. 바로 누적 모델 Y 생산량 40만 대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기가 텍사스 드론 관찰자 조 태그마이어는 어제 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기가 텍사스 한 건물의 옥상 위에 신형 모델 Y가 400K 40만 대를 뜻하는 모양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과 함께 기가 텍사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델 Y가 40만 대 생산이라는 큰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차장에서 빨간색 모델 Y들로 멋진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와 기가 텍사스 직원들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라는 글로 기가 텍사스의 기록을 축하하였습니다. 400K 모양으로 모델 Y를 주차시켜 옥상 위에 전시해 놓은 테슬라의 모습은 그 특유의 유머를 보여줍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좋아하는 거겠죠. 해당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축하를 하였습니다. 유저 사이먼 피는 정말 대단하네요. 기가 텍사스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네요. 테슬라가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에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기가 텍사스는 작년 이맘때 주당 5,000대 생산에 도달했습니다. 1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21년 8월 생산을 시작해 23년 3월에 주당 5,000대 생산에 도달하여 19개월이 걸렸던 기가 베를린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따라서 이 속도를 감안할 때 누적 모델 Y 생산은 올해 8월에서 9월 정도에 50만 대 돌파, 내년 1월경에 60만 대 돌파, 100만 대는 27년 여름 정도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때쯤이면 사이버캡이라는 또 다른 선수가 등판하고 FSD 구독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자리 잡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델 Y의 생산량 판매량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대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개월간 평소보다 영상을 좀 더 많이 만들었고 덕분에 채널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본업의 영상 편집 일에 납품 개수를 유지하면서 유튜브 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도 똑같았고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록 덕분이었습니다. 그록은 그록3부터 확연히 개선된 속도와 답변의 정밀함, 딥서치 등의 새로운 기능을 무장했고 X의 프리미엄 플러스를 기존부터 쓰고 있던 저는 그록3를 곧바로 써볼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정보의 팩트 체크, 번역, 배경 지식 검색, 그록의 능력은 정말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록의 업데이트가 테슬라 차량의 OTA 업데이트만큼 기다려집니다. 테슬라 OTA 업데이트는 안타깝게도 북미보다 시기도 늦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며 일부 기능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록은 바로바로 그 기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겐 오늘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행 도중 스타링크로 게임 스트리밍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 그록 4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며 그록 3.5는 중요한 개선사항을 업그레이드해 곧 출시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록 3.5에선 어떤 개선점들이 추가될까요? 물론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그록 3.5는 여러 면에서 큰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추론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복잡한 수학이나 과학 문제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록 딥서치, 디퍼서치를 매일 써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맨 처음 그록 딥서치 속도에 비하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3.5에선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또한 다중 형식 처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미지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실시간 데이터 통합, 최신 정보를 찾기 위한 웹 검색이나 외부 데이터 소스와의 연계가 더 빠르고 방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XAI가 X를 통합했기 때문에 그록 3.5는 X의 방대한 실시간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큰 장점을 제공하며 특히 X의 강점인 트렌드 분석이나 실시간 정보 처리 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쓰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저 제
레드 웹 3는 AI 경쟁은 치열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그록 3.5 다음에 바로 4.0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며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유저 키산 스리바스타바는 일론 머스크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xAI는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AI 전쟁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라며 머스크 비즈니스의 특징인 지속적인 개선에 감탄하였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 4월 10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적으로 차량 판매를 시작합니다. 출시 행사는 리야드, 부자이리, 테라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등 테슬라의 대표 라인업이 모두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 시간으로는 아직 행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는 내일 오전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로봇도 함께 전시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차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테슬라의 이번 진출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풍성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니 이 시장에 대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FSD 영상입니다. 이 FSD 사용자는 무려 132마일 200km가 넘는 거리를 무개입으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200km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구매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도 있었어야 하는 삶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테슬라와 FSD 구매자인 당신과 당신 가족이 누렸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강탈해간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25년도에 4분의 1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이 기능을 강탈당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모델인 롱레인지 버전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가격도 저렴해졌고 많은 변경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가격은 69,990달러, 약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방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62,490, 하나로 8,500만원 정도의 가격에 형성됩니다. 이 모델의 주요 사양을 살펴보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350마일, 약 563km로 롱레인지답게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제로백은 6.2초로 포르쉐와 비교될 정도로 빠른 기존 상위 사이버트럭에 비하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꽤나 준수한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실 상위 모델이 상식 밖으로 빠른 편이죠. 견인력은 최대 7,500파운드, 약 3.4톤입니다. 상위 트림의 견인력 11,000파운드에 비하면 20%가량 줄었습니다. 사양에서도 몇 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후면 램프가 아닌 좀 더 간소화된 모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화물칸 전용 콘센트와 뒷좌석 스크린은 제공되지 않으며 시트 재질은 기존 가죽 대신 직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7개의 스피커로 구성됩니다. 상위 트림의 15개 스피커 시스템에 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통풍 시트 기능도 제외되었고 휠은 18인치로 제공되며 독특한 디자인의 휠 커버가 포함됩니다. 이 지점에서 평가가 갈립니다. 가격이 저렴해졌고 본질은 크게 덜어내지 않아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가격이 더 저렴했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뉩니다. 이걸 정확하게 수치화할 순 없지만 테슬라에 강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인플루언서 중에서 좋게 보는 이들이 있었고 테슬라와는 마음의 거리가 좀 있는 중립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현재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타고 있거나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하지만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던 사람들은 가격과 사양 축소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율은 현실적으로 좋게 보는 쪽 2, 좋게 보지 않는 쪽 8 정도로 느껴집니다. 32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파르자드는 마침내 나왔군요. 이건 엄청나게 잘 팔릴 것입니다. 라며 매우 반가워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AJ 또한 이 모델은 사이버트럭의 시장 규모를 상당히 확대시킬 것입니다. 테슬라 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좋게 평가했습니다. 팔로워 1.7만을 가진 그레거 트럭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더 열등한 트럭을 사셔도 됩니다. 이건 경쟁 트럭의 기본 모델만큼 사양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반응은 롱레인지 출시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격에 많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유저 브레이든 스노디는 그래서 사이버트럭의 훌륭한 기능을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 사륜구동 모델보다 겨우 1만 달러 싼 거란 말인가요? 이 트럭은 대략 5만 8천 달러 정도여야 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 후륜구동 트럭을 비슷한 가격이나 더 저렴한 중고 사륜구동 트럭 대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폭평하였고, 유저 릴렉싱 뉴스는 세부 사항을 보면 기능과 가격 정책이 형편없는 출시처럼 보입니다. 스피커가 절반으로 줄었고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에 공항 터미널 같은 좌석 시트, 그리고 포드 익스펜디션 수준의 가속력을 가진 트럭에 누가 1만 달러 가까운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이건 4만 5천 달러짜리거나 소매용으로도 나오지 않는 상업용 기본형 작업 트럭이어야 합니다. 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중립적인 의견을 보인 이도 있었습니다. 홀마스 카탈로그는 맞아요. 사이버 트럭 롱레인지는 멋진 기능들이 많이 없어졌고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 의견은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사이버 트럭을 산다면 저는 좀 더 무리해서 상위 모델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중립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테슬라 제품이 공개될 때 언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입니다. 사실 그런 제품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모델 Y만 하더라도 첫 등장에 모델 3 늘려놓은 걸 몇백에서 1,000만 원이나 더 주고 누가 사냐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에서 어련히 잘 가격 정책을 했을까 생각하고 시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전해드린 테슬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X에서도 여러 현장 영상과 사진들이 전해졌으며 참석자들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제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에 감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델 3, Y, 사이버트럭 등 주력 모델을 비롯해 사이버캡까지 전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행사에 등장하지 않은 점, 최소한 화상으로라도 등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아랍 전통 복장을 입은 남성이 사이버트럭에 앉아서 스크린을 터치하는 모습은 정말 새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테슬라 유럽 및 중동 계정은 현장 영상 공개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알리는 1분 13초가량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우디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델 3 6초가량의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우디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안 그래도 영상미가 좋다고 소문난 테슬라의 공식 영상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뽑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의 광활한 풍경과 발달한 도심, 그곳들을 누비는 테슬라 차량이 정말 멋집니다. 특히 넓은 대지를 질주하는 사이버 트럭의 모습은 영상의 백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산유국에서 전기차를 상징하는 회사의 제품이 영상을 찍다니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를 하루 만에 120만에 돌파하였습니다. 38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테슬라 코노믹스는 저는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우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이 그곳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마커스 시오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이버 트럭이라니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 합니다. 다카르 랠리에서 모래 언덕을 질주하는 사이버 트럭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 각진 괴물은 극한의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죠. 라며 아직 승인받지 않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공식 시장 진출 영상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전면에 내세웠고 행사에서도 전시를 한 만큼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사우디 진출에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FSD가 아닌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마크 로버의 가짜벽 실험에 대응해 하드웨어 4차량과 FSD로 제대로 된 실험 영상을 만들었던 유튜버 카일 폴이 또 한 번 새로운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실험은 마크 로버가 했던 강한 비환경 실험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크 로버의 영상에서 테슬라는 강한 비환경에서 더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충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벽 실험은 그나마 센터 스크린을 보여주기라도 했었는데 이 실험에선 그것조차 보여주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에 카일 폴은 이 실험도 똑같이 재현하였습니다. 그는 최신 모델 Y 런치 에디션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인도를 받은 모양입니다. 당연히 최신 하드웨어이고 FSD 또한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8번의 테스트가 있었고 테스트 결과 FSD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더미를 잘 감지하고 피하거나 적절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And this will allow it to go past the rain. And you'll see here as it approaches the rain, it stops, sees the dummy, slows down, full self-driving activated. And you'll see here it sees the dummy, slows down, good distance, safe distance. 다만 마지막 테스트에서만 FSD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셀을 계속 밟아 보았는데 그때는 멈추지 않고 더미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은 FSD 시스템이 강한 비조건에서 장애물 감지와 회피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으며 마크 로버는 한 번 더 신뢰성에 흠집이 가고 말았습니다. 재밌는 점은 카일 폴의 실험에서 지방 소방서가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카일 폴이 대형 유튜버는 아닌데 어떻게 지방 소방서에 협조를 이끌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실행력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유저 탈라 소필은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의 작업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부정직하게 비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카일, 공정하고 정직한 평가 감사합니다. 라며 그의 실험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한 유저는 마크 로버씨, 당신은 테스트를 다시 하는 비디오를 제작할 것입니까? 아니라면 최소한 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엔지니어이고 당신 테스트의 오류는 제게 명백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잘못된 과학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라며 카일 폴 실험으로 드러난 마크 로버 실험의 오류와 그 뒤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걸 바로잡지 않는 그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기다리던 봄 업데이트에 릴리즈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X에 오늘 오전 9시 릴리즈 노트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출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몇 주 내로 해당 업데이트가 늘 그랬듯 북미 먼저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그 이후 좀 더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북미 한정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21년식 이후 모델 S, X 한정 사각지대 표시, 하드웨어 4 차량 한정 센트리 모드 B필러 카메라 활성화, 그리고 트립 플래너 개선 등이며 이 밖에 자잘한 업데이트가 배포되었습니다. 작년 업데이트가 워낙 풍성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를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부터 X에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기대하며 무엇이 포함될까 서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신형 차량 위주로 그리고 특정 시장 위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역대 봄 업데이트 중 가장 임팩트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장 기대했던 그록 출시가 포함되지 않게 되어서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유저 오벌리 옵티미스틱 퓨처는 정말 좋은 업데이트네요. 특히 B필러 녹화 기능과 여행 플래너 기능이 정말 훌륭하네요. 테슬라 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유저 달라스 테슬라 클럽은 이는 대다수의 모델 Y 소유자들에게는 정말 기대 이하인 봄 업데이트입니다.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식 모델 3를 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당하는 게 거의 없는 업데이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홀리데이 업데이트에서 애플워치 지원 등 배부르게 업데이트 받은 것을 생각하면 마냥 불평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테슬라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옵티머스의 머리에 파이를 세게 던져버립니다. 이 남자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영상 속 주인공을 직접 후속 영상을 업로드하며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I just threw a pie into the face of a Tesla robot. Because these ridiculous, shiny gimmicks will not distract from the fact that Tesla is destroying our livelihoods. The tech giant is spearheaded by the Hitler salute fascist Elon Musk.
He can buy out parties and is actively trying to bring Nazis back to power in Germany. 80 years ago, we had Nazi military industry, and now it's mega corporations like Tesla. On the platform X, Musk and his AfD friends spread their fascist propaganda. All of this agitation and lust for power we will encounter with a peaceful democratic revolution. 그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옆 간판에 써있는 독일어 문구, 그리고 그가 독일 정치 환경에 대해 토로한 점, 그리고 영어가 유창하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눌한 점을 보아 그는 독일 청년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현재 테슬라 매장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내 분위기상 바로 체포가 되어 신원이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테슬라 테러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한 독일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처럼 그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만 불쾌할 뿐이겠죠. 무엇보다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하는 영상에서 그는 태연히 매장 앞에 서서 영상을 찍는데 매장 관계자 그 누구도 와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일론 머스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나치이기 때문에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그 누구보다 나치답게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말 누가 나치인지 말입니다. 옵티머스의 라이벌 중 하나로 평가받는 피규어는 지속적으로 그들 로봇의 작업 능력을 어필해왔습니다. 그리고 CEO 브렛 에드콕은 일론 머스크를 향해 캡틴 필리스의 한 장면을 활용한 잘 봐, 내가 대장이야 밈을 올리며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에드콕은 X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상업시장과 가정시장이라는 두 가지 초점에 집중합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우리의 전략은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여러 클라이언트에 걸쳐 확장하는 것보다 소수 클라이언트 내에서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첫 상업 고객인 BMW와 계약을 맺었고 현재 종단간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대급이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이나 항공기, 선박 등 특정 자산의 최소 수십에서 수백의 대규모 집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간 작업은 특정 제품이나 부품의 생산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 즉 원자재 가공부터 최종 조립, 품질 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현재 BMW의 공장에서 최소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의 피규어 로봇이 BMW 차량 생산의 원자재 가공부터 최종 조립, 품질 검사까지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속적으로 게시한 영상을 보고 있으면 피규어 로봇들이 정말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춘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인간형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CEO가 BMW와의 협력을 과장하고 있는 걸까? 이며 기사는 피규어 설립자 겸 CEO인 브렛 에드콕의 최근 발언과 회사가 제작한 영상들은 로봇 제조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가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간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피규어의 인간형 자동차 제작 인력은 현실이라기보다는 과장된 측면이 더 강하며 에드콕의 발언에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자는 BMW에 연락하여 로봇 함대와 엔드투엔드 운영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고, 그런데 놀랍게도 BMW의 대변인은 사우스캐롤라이나 BMW 공장에서 항상 작동하는 피규어 로봇은 단 한 대뿐이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비생산 시간에 특정 부품을 집어들고 옮기는 단순 반복 작업만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이러한 단일 로봇이 한 대만 있어서 한 대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대의 로봇이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대가 되었든 한 대이든 간에 앞서 말한 브렛 에드콕의 함대 종단 간 작업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기사는 약 일주일 전 발행되었지만 X에서 반응은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유저 제피르70은 그는 제품 성능과 규모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시장 조작이라니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유저, 어노 더미는 그들은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투자 자본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내년에는 그들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 가치가 얼마인지가 매우 분명해질 테니까요. 라며 브렛 에드콕이 왜 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추측하였습니다. 유저, 엘로이드는 사실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회사를 한동안 눈여겨봤습니다. 꽤 믿을만해 보였거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CEO가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대 광고는 괜찮지만 거짓말은 안 되죠. 라며 CEO의 명쾌한 해명을 원했습니다. 제가 추린 의견들은 다소 수위가 낮은 것들이고 그를 향해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CEO 브렛 에드콕은 이 기사에 대해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전혀 다른 주제의 게시글들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최근 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영상은 인스타그램이 원출처이며 이례적으로 공식 테슬라 계정이 개인 인스타그램 영상을 X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한 여성이 운전한 지 2달 된 모델 Y에 왜 푹 빠지게 되었는지 스스로의 경험담이 담겨 있습니다. I have had my Tesla Model Y for 2 months now, and I just wanted to make a video and talk about all of the things that I absolutely love. I love the one pedal driving. The way that you step off the gas and it starts braking is so nice. It makes driving so much easier, and I almost never step on the brake. Number 2, I love the way that I can precondition my car to warm up in the morning. I have it on a schedule so that it is warm by 7:45 in the morning. This has been so nice for winter in Utah because it's been cold. It'll be like 30 degrees outside and my car is 69 degrees inside. It's so warm. I love the heated seats and heated steering wheel. I know most other cars come with that. I love having an iPad screen in my car, choosing my music, seeing my maps, just like everything so centralized and so easy. I love the backup camera. I pretty much back into every parking spot now because it's so easy. Literally just like start reversing and then it will show you exactly where you're at in relation to the parking spot. What else? My work has free chargers for all their employees, so I have literally not spent a penny on filling up the car or charging it since I got this vehicle because I just plug in for free at work. When I'm done with work, my car is just charged. I also feel like this car just drives so easily. It gets up hills so fast. Like, this car just has get up and go. Feels like a sports car. I love it. You compare the price point of this to like all the other cars, this one takes the cake by literally a mile. Like, I'm excited to get in my car. I'm excited to drive places. I love my commute to and from work. I get it. I'm a car girl. I'm obsessed. Okay, I think that's it. 이 영상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를 좋아하고 테슬라를 탄 사람들은 계속 테슬라만 타게 됩니다. 저도 몇 년 전 모델 3를 처음 몰던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녀의 영상을 기분 좋게 공감하며 보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모델 Y의 사전 계약 대수가 1만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스타필드 등 오프라인으로 모델 Y가 있는 전시장에선 주말에 대기줄이 생기는 광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한 해 3만 대 남짓이 팔리는데 단일 차종이 1만 대 넘게, 그것도 테슬라가 사전 예약되었다면 이 인기는 정말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영상 속 여성의 모습은 아마 몇 개월 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4월 8일 기가 텍사스 드론 관찰자 조 태그마이어는 갓 생산된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이 FSD를 이용해 무인으로 적재 구역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그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아쉬웠던 점은 조 태그마이어의 설명글에는 사이버 트럭도 무인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공개한 영상에서 사이버 트럭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 드론 관찰자의 특성상 차의 실내 시점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줄 만한 공식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테슬라 AI 공식 계정은 4월 14일 오늘 한국 시간 기준 오전 6시경 기가 텍사스 생산 시설에는 이제 비감독형 FSD를 사용하여 생산 라인 끝에서 아웃바운드 물류 장소까지 자동차를 배송합니다. 프리몬트 공장과 텍사스 공장 간에는 지금까지 5만 마일 이상의 무인 주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산된 모델 Y는 보행자, 자동차, 세미트럭, 건설 장비 등이 돌아다니는 도로에서 1.4마일 경로를 자율적으로 주행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고속도로 중 하나의
경사에 아래를 지나는 터널의 0.6마일 경로를 자율적으로 주행하며 마지막엔 가파른 경사를 올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총 3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이버 트럭이 통과한다는 터널은 보링 컴퍼니가 더 효율적 생산을 위해 기가 텍사스에 건설한 사이버 터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모델 Y와 사이버 트럭 각각 무인이동의 실내, 실외의 모습을 담은 1분가량의 편집 영상, 나머지 2개는 실내 시점에서 본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의 무인이동 배송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이버 트럭은 경로의 많은 부분을 터널 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적재 구역까지 이동하지만 모델 Y의 경로는 정말 웬만한 소도시의 교통, 뺨칠 정도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적재 구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드론으로 해당 사실을 포착했던 조 태그마이어는 이번 영상의 댓글로 이 기능이 계속 발전하여 훌륭한 기술 시험뿐만 아니라 공장의 생산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니 정말 멋집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유저 제임스 랑기카는 놀라운 점은 조향이 낭비되지 않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핸들이 좌우로 거의 안 움직이네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멋지네요 라고 감탄하였고, 유저 3i 3파트 쿠마르는 자율주행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아직 고르게 분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정표를 달성한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의 시작일 뿐입니다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유저는 출고 물류센터까지 운전해서 가는 건 좋은데 가까운 쇼룸이나 서비스 센터 아니면 촬영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걸 보고 싶네요. 그냥 고객 집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걸로요 라며 현재 역량에 만족하지 않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규제들이 많아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적 댓글도 있었습니다. 유저 존 도우는 트럭 운전사인 저로서는 별로 신나지 않습니다. 멋진 일이지만 일자리를 되살리려 애쓰다가 로봇에게 뺏기는 이 모든 노력은 어딘가 아이러니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테슬라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아니고 변해가는 시대에 대한 넋두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테슬라 미국 내 공장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해 생산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기가 베를린과 상하이일 것입니다. 그 공장들에서도 해당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팀의 수장인 맥스 드 제거는 지난 3월 25일 X에 우리는 충전 인프라 투자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며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 운영에서 자본 및 운영 비용 낭비와 열악한 사용자 경험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0%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30배 더 많은 고품질 충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혼재되어 비용이 증가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완벽히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대의 충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24시간 일주일 내내 모니터링하고 테슬라 기술자 서비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상의 고객 경험을 보장합니다. 서드파티에 제공하는 슈퍼차저 역시 최신 펌웨어, 플러그앤 차지 기능, 유지보수 알림, 앱 내 문제 보고, 실시간 대기 시간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트립 플래너에 자동 반영되어 경로를 재설정하고 사이트 이용률을 높이며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대형 충전소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혁신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즉 테슬라 슈퍼차저 기술을 이용해 충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X에는 서드파티 슈퍼차저 경험담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업체는 EG 온더무브입니다. 유저 존은 서드파티 슈퍼차저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빌링스 허스트에 있는 EG 온더무브 V4 슈퍼차저입니다. 앱이나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완벽합니다 라는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정말로 타사의 로고가 새겨진 V4 슈퍼차저 단말기가 보입니다. 테슬라가 서드파티를 통해 슈퍼차저를 운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맥스의 글에서 나오듯 네트워크 확장을 가속화하고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직접 설치 대신 서드파티가 비용과 운영을 맡으면 테슬라는 자본 지출을 절감하여 더 빠르게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더 빠르게 직접 독점 슈퍼차저를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 세계의 충전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더 빠른 전기차로의 시대적 전환을 원합니다. 고장이 잦고 요금도 비싸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기존 경쟁업체들을 보느니 기술을 제공하고 서드파티로 좀 더 빠르게 그것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겠죠. 유저 월런스 P는
V4 슈퍼차저가 테슬라의 브랜드를 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는 방법은 바로 개방형 접근, 더 빠른 충전, 그리고 통합된 표준입니다. 미래는 전기차 포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며 반겼고, 유저, 사힐, 푸나미아는 덕분에 이제 전기차 소유자들은 타사의 끔찍한 앱과 결제 경험을 참지 않아도 되겠군요 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 현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였고, 유저 멜로신스는 어렵게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을 차릴 이유가 뭐죠? 이렇게 그냥 서드파티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와 계약해서 임대하는 게 수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실현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라며 어렵게 회사를 만들고 바닥에서부터 기술을 확보해 이도저도 아닌 충전 플랫폼을 만들 바에는 테슬라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돈을 더 빨리 버는 것이 나을 것이란 조언을 하였습니다. 광산 안에서 사이버트럭의 라이트쇼가 한창입니다.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사이버트럭 오너들의 행사의 한 코너입니다. 영상 속 차주들은 지하에서 모인 사이버트럭들이 만들어내는 현란한 조명에 행복해하고 추억을 담기 위해 한창입니다. 아이들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즐거워합니다. 사이버트럭 수석 엔지니어 웨스 모릴은 해당 영상의 댓글로 "이건 엔지니어링 본부 개소 파티를 떠올리게 하네요. 긴 어두운 복도를 따라 몇 번 모퉁이를 돌면 찾을 수 있는 비밀 술집이 있었죠. 방 중앙에는 사이버트럭이 있었는데 당시는 생산 거의 1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진을 첨부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결국 사이버트럭은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본부 파티에서 비밀스러운 공간에 전시된 사이버트럭은 그 자체로 놀라움과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지하 동굴 속에서의 사이버트럭 라이트쇼도 그렇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이러한 특별한 순간들을 가능하게 하는 차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몇 년 안으로 사이버트럭 오너가 되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런 순간을 즐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팸 본디가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새벽 3시 X에 지난 2월 뉴멕시코 테슬라 대리점 방화 사건과 3월 뉴멕시코 공화당 본부 공격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고 40년형을 구형하며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Now I think someone might be visiting one of those prisons. It looks like you got one of these guys, a Tesla terrorist. And he's got some lipstick. What's that? You know, Jesse, this guy is charged with committing the Tesla offense in New Mexico in February and then the GOP headquarters in March. These people thought they could get away with it. They can't. This is our 5th major arrest on Tesla. I guess they are listening. They better listen. This guy is looking at 40 years in prison. I have directed my prosecutors not to make any offers. He is going away, if convicted, for 40 years. He is the 5th major arrest we've made, and stay tuned for more. What shade of lipstick is he wearing? It looks like a deep purple. The shade this season, though, is lavender, so he's a few shades darker. 그리고 뒤이어 FBI 국장 캐시 파텔 또한 지난 토요일 아침 FBI와 ATF가 2월 뉴멕시코 테슬라 시설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단서는 3월 뉴멕시코 공화당 본부 방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추가 방화 계획이 있었고 우리 요원들의 체포로 그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FBI, ATF, 그리고 지역 경찰의 헌신적인 협력으로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의 리더십 아래 FBI는 테슬라를 겨냥한 국내 테러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즉각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콜로라도 러브랜드의 쿠퍼 프레드릭, 라스베가스의 폴 킴에 이어 또 다른 테슬라 테러 용의자가 체포된 것입니다. 용의자는 제이미슨 와그너라는 이름의 40세 남성입니다. 그는 무슨 짓을 벌였길래 40년형에 기소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그가 2개의 방화 사건의 용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화는 2025년 2월 9일 새벽 테슬라 엘버커키 쇼룸에서 저질러졌습니다. 그의 방화로 2대의 테슬라 차량이 손상되었으며 한 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리병 안에 든 방화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수제, 네이팜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그는 네이팜 화염병을 던져 차에 불을 낸 것입니다. 그는 차량과 건물에 죽어라 일론, 테슬라 나치, 죽어라 테슬라 나치 등의 문구와 나치 문양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30일 새벽 그는 다시 뉴멕시코 공화당 사무실에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방화로 앞문과 출입구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민 단속국은 인종차별 집단이라는 문구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렸습니다. 제미슨 와그너의 수사와 체포 과정은 두 사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는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테슬라 앨버커키 쇼룸 방화 사건에서는 용의자가 키 180cm 이상으로 보이는 백인으로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얀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번째 뉴멕시코 공화당 사무실 방화에서는 하얀색 현대 엑센트로 추정되는 차량이 현장 포착되었으며 와그너가 소유한 2015년형 현대 엑센트와 일치했으며 이 차량은 번호판이 제거되고 차대 번호가 가려진 채로 그의 차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 결과 하얀 종이 상자 안에서 테슬라 센터 방화에서 사용된 즉석 수제 네이팜과 동일한 8개의 제조된 방화 무기와 추가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과 가연성 액체, 그리고 방화 현장에서 그가 벽에 그렸던 문구의 색과 일치하는 검정과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가 발견되어 그를 체포하였고 와그너는 현재 구금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와그너는 현재 40세로 만약 최대 40년형을 받고 풀타임으로 복역하면 출소 시 나이는 80세가 됩니다. 실제 복역 기간은 감형, 가석방 또는 기타 형량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펜 본디가 형량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고 강력 처벌을 밝힌 만큼 감형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유저 조 매지는 범죄자들은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파괴적인 장치를 사용하면 긴 형량이 연속적으로 부과되며 가석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탐 응우예는 그 사람들이 안쓰럽습니다. 그는 아마 40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몰랐을 것이고 그 후에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그를 사면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겁니다.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8년에서 12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라며 그의 처지를 비꼬았습니다. 유저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 사람들과 연루된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흐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며 이런 폭력의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유저 타하 아바시는 이는 중대한 발전으로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의 발표는 최대 40년의 형량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선례로 세워질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안전과 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에 찌들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괴물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제미슨 와그너는 수제 네이팜 화염병을 만들어 사람들의 사유재산에 불을 2번이나 지른 정신병자이자 괴물입니다. 그런데 괴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의 체포를 두고 트럼프와 펜 본디, 일론 머스크를 평소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잡을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잡지 그래, 왜 소시민을 체포하는 거야? 라며 불을 지른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 정신병자를 잡은 경찰과 법무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 트럼프, 펜 번디가 뭘 해도 싫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정치에 미쳐도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기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4월 14일 테슬라 AI 공식 계정은 기가 텍사스의 생산 차량이 스스로 적재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였고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기분 좋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당시 이 영상을 올렸던 계정은 테슬라 AI 계정이었고 이번엔 테슬라 공식 계정이 등판하였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4월 16일 오전 4시경 테슬라 AI의 영상을 인용하며 언젠가 그것은 당신의 집 앞으로 직접 운전해 올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FSD 기술을 활용해 생산 차량을 고객의 집 앞으로 직접 배송한다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고객은 배송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이 집까지 자율주행으로 도착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탁송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소량의 차량 배송만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탁송과 FSD 무인 배달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배송으로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FSD가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규모 차량 배송에서는 운전기사 고용, 일정 조율, 인간 오류로 인한 지연 등 탁송의 비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FSD는 무인이기 때문에 기사 고용이 없고 탁송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도 없으며 최적화된 경로로 바로 출발하고 그리고 24시간 가동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유저 제이크 루메타는 해당 소식에 그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테슬라가 차를 산 직후 집 앞까지 바로 와주는 것 말입니다. 그런 차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라고 반겼습니다. 유저 매튜 팍치코프스키는 이걸 상상해보세요. 앱으로 테슬라를 주문하면 마치 배달 음식처럼 당신의 집 앞까지 부드럽게 도착합니다. 다만 이건 미지근한 배달 음식이 아니라 잘 빠진 전기차의 걸작이죠.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언젠가 무인 배송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테슬라 계정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올해 안으로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폭탄 발언입니다. 앞서 말한 테슬라 공식 계정의 언젠가라는 발언은 모두가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되면 정말 멋지겠다 정도로 살짝은 멀게 느껴지는 얘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FSD는 로보택시를 구동할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고 우리는 그걸 알지만 별개로 갓 생산된 구매 차량을 소비자에게 직접 무인으로 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절차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FSD 완성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무인 배송에 관한 규제 극복 또한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6월에 시작되는 로보택시만 해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하반기에 시작될 이 FSD 차량 무인 배송 소식까지 정말 올 한해는 테슬라에게 있어 엄청난 일정이며 변화의 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FSD 팀 입장에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또 다른 의미의 폭탄 발언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결정권자가 더 빠른 일정을 원하니까 밤새는 날이 더 늘고 정말로 바쁜 나라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한 이 소식에 유저 애덤 로이즈는 일론 FSD가 완벽해지면 할머니께 FSD가 탑재된 테슬라를 사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교회에 가시거나 장을 보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실 수 없어서 저희가 운전해드려야 해요. FSD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반겼고 유저 셰이 볼루어는 만약 당신의 말대로 올해 당신의 차가 정말로 생산지에서 집까지 자율주행된다면 테슬라 5조 달러 예측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자율주행을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운영체제로 인식하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 배수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치솟을 것입니다 라며 이것이 엄청난 소식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의견도 있었고 그 의견들은 대부분 내가 차를 받기 전에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주행거리가 늘어나 있는 게 찝찝하다는 것이겠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인 듯합니다. 유저 수브라 바너지는 새 차에 2000킬로가 넘는 주행거리가 추가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송센터에서 집까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픽업하더라도 집까지 운전해야 하니까요. 목적지 요금이 면제되고 추가 할인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도중에 누가 충전 비용을 부담하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반짝이는 새 차를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주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 앞으로 가져다 주는 대신 아주 약간의 타이어 마모와 잔먼지가 생기는 것과 인도장까지 가서 깔끔한 상품을 받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수만 킬로를 탈 이동수단을 사는 거 아니었나요? 미리 수천 킬로를 달려서 오는 게 그리 치명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 이런 고민은 배부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받고 싶어도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고 기가 상하이에서 육로로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기가 팩토리를 가진 자들의 여유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인도에서 25개 직종에서 채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인 공고에는 공급망, 충전, 엔지니어링 및 IT, 법무 및 정부 업무, 운영 및 비즈니스 지원, 영업 및 고객 지원, 차량 서비스 등 다양한 부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 시장을 공식 진출한 테슬라였고 이번에는 인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도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 Y의 영상도 포착되었습니다.
20초가량의 영상에서 뭄바이, 푸네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델 Y가 보이고 표면엔 위장 랩핑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도 시장 진출에 관하여도 여러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유저 플라이트 크립토는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격입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가치 중심적인 성향도 강합니다. 테슬라가 성능, 효율성,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도 소비자들은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신뢰, 포지셔닝, 그리고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인도는 테슬라의 역대 가장 전략적인 행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게리는 그록에 따르면 인도 인구 중 0.5%만이 테슬라 구매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의 경제는 변해야 합니다. 라며 우려하였습니다. 저는 인도 시장 진출 소식을 보면서 바로 떠올렸던 것은 저가형 차량이었습니다. 아직 저가형 차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현재 모델 Y, 모델 3 정도의 가격으로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것보다는 저가형 차량이 나온 후에 그것이 인도 시장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 저가형 차량을 공개한다고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